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화론의 허구입니다. 진화론의 허구. 첫 번째 질문, 성경에 진화론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에 맞상대는 창조론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론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창조론의 강화로 진화론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초점은 창조론의 과학적 타당성과 진화론의 과학적 타당성을 비교하고 따져보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인 이론으로 공인된 학설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가설은 과학적 연구에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설은 검증을 통과해야 정식 이론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검증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조론도 과학적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창조론도 진화론도 모두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과 창조론이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진화론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비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16세기경에는 사람들의 의식이 폭발적으로 깨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진화론이 가설에서 정설로 인증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소설적인 반면에 다윈이 관찰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는 종교적 울타리를 뛰어넘는 인간적인 창의력이 존중받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시대였습니다. 진화론은 종교라는 구습을 타파하는 참신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적인 주장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진화론이 가설에서 정설로 인증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생물학이 발달하고 DNA 연구가 진행되면서 진화론의 종간 이동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숭이나 오랑우탄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고양이들도 모습이 다르고 크기가 다른 고양이로 바뀔 수는 있지만 개나 호랑이로 진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의 교배로 라이거가 태어날 수는 있지만 라이거는 새끼를 낳을 수 없습니다. 당나귀와 말의 교배로 태어난 노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돌발적으로 발생한 새로운 생명체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종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식물에서도 수박과 호박을 접붙여서 품질이 뛰어난 신종 수박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품종이 되어 대를 이어 번식할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은 우연한 발전과 갑작스런 돌연변이 등이 거듭되면서
적자 생존이라는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동화 같은 상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진화론은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창조론도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 아닌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론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과학적 검증을 끝냈습니다. 연역적으로나 귀납적으로 따져본다면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지점까지 창조론의 많은 부분들이 확인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진화론이 허구인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진화론이 허구인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창조론과 대립되는 진화론의 핵심은 태초 자연 발생설인데, 태초 자연 발생설,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으로 이 태초 자연 발생설이 정설이 되는 듯 했습니다. 창조론과 달리 진화론의 가장 큰 주장은 생명체가 저절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생화학자 오파린에 따르면 첫 번째, 원시 지구의 수소, 메탄, 암모니아, 헬륨, 아르곤 등의 기체가 태양열을 받아 서로 반응하여 아미노산, 단당류, 지방산 등의 간단한 유기물이 되었다가 1차적인 유기물이죠. 유기물이 되었다가 두 번째, 이것이 생화학적 고분자 화합물인 단백질, 핵산, 다당류, 지방 등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것들이 단백질 등이 특정한 구조를 이루는 코아세르베이트로 발전하며 네 번째, 또 여러 효소계가 형성되어 다른 유기물을 분해하여 그 에너지로 성장해 나가다가 원시 생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파린의 가설은 1953년 시카고 대학의 화학자인 밀러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소련의 오파린이 주장한 이론을 미국의 밀러가 실험을 통해서 뒷받침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밀러는 특별히 고안된 플라스크에 공기를 빼고, 산소를 빼고 수소, 메탄, 암모니아의 기체 혼합물을 채운 후 고열로 끓여 기체를 혼합하고 이 혼합 기체를 고전압으로 방전하여 화합물을 만든 후 냉각기를 통해 식히는 작업을 하니 아미노산과 핵산에 쓰이는 유기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파린이 말한 첫 번째, 원시 지구에서 가스들이 모여서 아미노산, 단당류, 지방산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생명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무기물이 생명체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유기물로 바뀔 수 있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태초 자연 발생설이 과학적 검증을 거쳐 정설로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진화론이 확정적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 밀러의 과학적 실험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밀러가 얻어낸 그 실험 결과가 실현 불가능한 결정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밀러의 실험은 산소가 있으면 불가능한 실험이고, 지구에 산소가 없었다면 오존층도 없었다는 말이고, 그러면 자외선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이 지구의 원초적인 자연에서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세 번째로 밀러의 장치처럼
고열과 냉각이 공존하는 자연 환경은 없습니다. 고열과 냉각이 공존하는 자연 환경, 이런 건 없습니다. 급속 냉각이 없으면 밀러의 유기물은 다시 분해됩니다. 그러므로 밀러의 실험 결과는 자연 속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고 특별히 고안된 실험실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비진화론적 결과였습니다. 또 다른 실험 결과는 없는가? 아미노산 실험의 허구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밀러가 얻어낸 실험은 1차적인 생명체의 1차적 단계였고, 이 아미노산은 2차 혹은 3차적인 결과인데요. 아미노산 실험의 허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핵산의 일종인 DNA와 단백질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보통 단백질은 50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으나 적은 것은 50개에서 5만 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연결된 단백질도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야만 단백질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순서와 종류대로 연결된 아미노산은 적당한 형태로 접혀 있어야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미노산은 D 형태와 L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좌우 대칭형입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은 언제나 반반씩 만들어집니다. D형과 L형이 언제나 실험실 안에서는 반반씩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생물체에서 발견되는 모든 아미노산은 L형 아미노산 뿐입니다. 생물체에서 발견되는 모든 아미노산은 L형 아미노산 뿐입니다. 자연 상태와 실험 결과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자연 속에서는 D형과 L형 그 두 가지가 항상 반반씩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생물체에서 활용되는 아미노산은 L형 아미노산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와 실험 결과의 상태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음 질문. 돌발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돌발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진화론에서 늘 이 돌발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연 상태 속에서 간단한 세포가 L형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될 확률은 10의 14,136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연 상태 속에서 간단한 세포, L형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될 확률은 10의 14,136승분의 1. 동그라미가 14,136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확률. 그런데 확률학자 보렐이라는 사람은 전 우주에 걸쳐서 10의 50승분의 1보다 낮은 확률이라고 하는 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10의 50승, 동그라미가 50개 있는 거죠. 50승분의 1이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우주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L형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될 확률, 아미노산은 L형과 D형이 있다고 했고요. 실험실에서는 항상 D형과 L형이 늘 같은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물체에서 발견되는 모든 아미노산은 L형 아미노산 뿐인데 이렇게 L형 아미노산만 우연히 모여가지고 어떤 생명체가 될 확률은 10의 14,136승분의 1이라고 했어요. 14,136승분의 1. 그런데 확률학자가 말하는 건 10의 50승, 100승, 1000승 아니고 50승분의 1만 돼도
이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14,136승분의 1이니 절대로 L형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될 확률은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숫자적으로 상상 속에서는 뭐든 다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절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기적적인 돌발 상황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이 진화론이 항상 이 돌발 상황 이런 걸 얘기하죠. 기적적인 돌발 상황. 기적적인 돌발 상황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오파린의 가설에 따라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은 무신론자가 창조주를 믿는 것 이상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자연 속에서 아미노산이 생체 단백질로 진행될 확률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 단백질이 단세포로, 단세포가 다세포로, 어류에서 양서류로, 조류와 포유류를 거쳐 인간으로 진화하는 각 과정마다 창조주의 존재를 믿는 것 이상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추종하는 것은 사비 종교를 추종하는 것 이상의 맹신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창조론을 증명했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출판한 기원과학이라는 책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명은 격변적 매몰의 증거입니다. 격변적 매몰이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화석화된 지층을 보면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화석화된 지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느러미가 빳빳하고 눈알이 돌출되었으며 몸이 생동감 있게 이리저리 휘어져 있는 채로 순간적으로 매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수천 수만 년 동안 천천히 화석이 되기 때문에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진화론으로는 이렇게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생동감 있는 움직임까지 표현된 이런 화석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얼어붙은 메머드 화석들 중에는 먹은 음식이 위장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소화액이 작용하기도 전에 매몰과 냉동이 급속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빙하기 이론은 진화론에도 빙하기라는 게 있죠. 빙하기 이론은 급속 냉동이 아닙니다. 기온이 서서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은 음식이 다 소화되기 전에 냉동되는 이런 화석은 절대 발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곤충 화석, 해파리 화석, 약한 식물의 화석 등이 발견되는 것은 급속한 매몰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물들은 진화론적으로 보면 화석이 되기 전에 썩고 분해되어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다지층 화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지층 화석. 여러 개의 지층을 관통하는 나무가 화석이 된 것입니다. 한 개의 지층을 만드는데 수만 년이 필요한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화석입니다. 다섯 번째, 세인트 헬렌산의 화산 폭발과 지층 형성. 1980년 5월 18일 미국 서부 시애틀 남쪽에 세인트 헬렌산의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폭발의 결과로 수십만 년이 걸려야 할 지층이 단 며칠 만에 형성되는 것을 과학자들이 목도하였습니다. 화산재가 종류별로 쌓이면서 며칠 만에 지층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는 하나의 지층이 만들어지는데 수만 년이 걸립니다.
다음 질문.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또 다른 것이 있는가? 잘못 읽었죠. 왜 이렇게 읽었지?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또 다른 것이 있는가? 보고도 엉뚱하게 읽네.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또 다른 것이 있는가? 진화론은 우주와 지구의 나이를 수십만 년 또는 수백만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나이가 훨씬 젊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이 지지하는 지구의 나이는 10,000년 정도입니다. 수십만, 수백만 년이 아닙니다. 지구가 젊다는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지구의 회전 속도. 지구의 회전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측정 결과로 이걸 밝혀낸 거죠. 10억 년 전에는 지구의 자전이 엄청 빨라서 빈대떡 모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역추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구는 10억 년, 몇억 년 이렇게 나이를 먹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달의 먼지.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과학자들은 달에 쌓인 먼지의 두께가 50m를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세하지만 달에 계속 우주 먼지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얼마씩 쌓이고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보면 지구에 50m 이상의 먼지가 쌓여 있어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달 먼지 측정치와 진화론적 달의 나이를 계산하는 수치를 보면 50m 이상 이렇게 쌓여 있어야 하는데, 사실 와서 확인을 해보니 겨우 몇 cm 정도밖에 안 쌓여 있습니다. 달의 먼지가 50m, 굉장히 이건 뭐 빌딩보다 더 높은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년 쌓이는 양을 계산해 보니까, 근데 가보니까 그냥 몇 cm 정도만 있는 거예요. 달의 먼지가. 이거는 달이 젊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줄어드는 지구 자기장의 세기. 아까는 지구의 회전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지구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지구에 이제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학자인 반즈에 의하면 지구 자기장의 세기는 1400년마다 절반씩 줄어든다.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1400년마다 절반씩 줄어들어. 그럼 반대로 옛날로 갈수록 지금보다 1400년 전에는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보다 2배로 더 셌다는 뜻이죠. 14,000년 전에는 10배로 더 셌다는 뜻이고요. 이런 계산에 의하면 2만 년 전쯤에는, 2만 년, 자기장에 의한 줄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줄열. 자기장은 줄이라고 하는 단위로 이제 계산하죠. 근데 줄열이라는 것 때문에 지구 내부 구조가 변형, 액화, 열 때문에 액화되어서 지구상에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계산에 의한 지구의 나이는 약 1만 년 내외가 됩니다. 지구 자기장의 세기를 역추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상상 속의 가설로 판명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하지만 창조론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사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과학의 근원이신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